이더리움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뭐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더리움을 10조 원 넘게 매입했다고 합니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50배 넘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실물 자산의 토큰화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코인인 이더리움의 자산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자산들이 이더리움 표준을 이용해서 발행되고 있으니까요. 코인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코인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국내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시장 동향과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알아보시죠.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최근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비트 기준 8월 11일 한때 1억 6,700만 원을 넘긴 건데요. 직전 최고가는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1억 6,680만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가격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직전 최고가인 12만 3,091달러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가 오른 건데 뭐 상승을 뒷받침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가격이 낮은 역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김치 프리미엄이었는데 이제 반대가 네, 돼요.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국내에서 해외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 글로벌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이 꼽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미국 대학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어엿한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해석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 ETF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하고 같은 효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전에는 또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던데요. 이더리움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6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결국 이달 10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연말에 기록했던 590만 원이었는데요. 9일 592만 원으로 이 기록을 깨더니 10일에는 59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해외 시장과 괴리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기준 역대 최고가는 아직 2021년 11월 기록했던 4,891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특별히 더 매집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사이 이더리움을 10조 원 이상 매입했다고 합니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50배 넘게 불어난 수치인데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실물 자산의 토큰화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코인인 이더리움의 자산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발행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자산들이 이더리움 인프라를 활용해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가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살기도 좋고 소문이 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런 원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비싼 거하고 이더리움 가격 오르는 거하고 같은 원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화가 약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코인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카카오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좀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이버는 몇 차례 저희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전략 구상 작업에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동시에 사업의 구심점이 될 계열사인 네이버페이도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까? 네, 관련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최수연 대표가 법 마련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카카오는 클레이튼도 발행을 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할 계열사도 두고 했었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쪽으로 관련된 비즈니스는 별로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가 되면서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든 그런 이유는 뭘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거리두기를 해왔던 네이버는 앞으로는 다방면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페이 앱을 하나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NFT만 발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게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격 변동성이 있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이버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이런 기조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바뀐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글로벌 진출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네이버는 가상자산, 즉 웹3 분야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네이버 본사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C2C 커머스 쪽으로 글로벌 사세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그런 영역으로 풀이가 됩니다. 구글에 대항해서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네. 그 플랫폼이 네이버인데 국내에서만 있었던 네이버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이 네. 스테이블 코인과 C2C 시장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영리한 전략인 건데요. 국내에서는 공고한 포털 사업자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이 장악한 시장이죠. 그래서 포털로 해외에 나가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웹3, 결제, C2C 이런 니치 마켓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관 움직임에 따라 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코인 시장 진출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